안녕하세요, 테레비투입니다. 여러분들 드리려고 키보드 하나 또 받아봤습니다. 이포메이커에서 만든 이 키보드의 이름은 TH85. 일단 스펙상 뭐 하나 빠짐없이 꽉꽉 다 채워넣은 키보드입니다. 블루투스 무선, 전용 동글 무선, 그리고 유선 세 가지 방식을 다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백라이트 RGB는 기본이죠, 그죠? 그리고 이 로고 쪽이랑 그 다음에 이 측후면까지도 번쩍번쩍합니다. 가스켓 마운트에다가 폼떡 그리고 보강판에 플렉스 컷까지 되어 있고요. 체리 프로파일의 PBT 이중 사출 키캡 그리고 핫스왑 그리고 가장 중요한 QMK가 탑재되어 있고 그렇다면 역시 빠질 수 없는 비아를 지원합니다. 상품 상세 페이지에는 레이턴시가 유선 연결 시에는 2ms 전용 동글을 사용해서 이제 무선 연결할 때에는 5ms 그리고 이제 블루투스 5.0이거든요. 블루투스 연결 시에는 11ms라고 되어 있어요. 뭐 게임을 하실 때에는 보통은 유선으로들 많이들 하시겠죠, 그죠? 이 키보드는 이포메이커로부터 무상 제공을 받았고요. 원고료라든지 가이드라인 그런 건 일체 없었고, 심지어 요거는 이제 데드라인까지도 없는 조건의 리뷰입니다. 이포메이커가 그렇더라고요. 그냥 키보드를 띡 던져주고 뭐 제가 리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도 안 하는 이제 그런 쿨한 동네예요. 10원 한 장 받지 않았고, 아니지. 뭐 10원 한 장 주는 곳이 없었고, 뭐 이 받은 키보드는 이제 그대로 리뷰 이벤트로 뿌리고 있습니다. 저는 뭐 물건 수집하는데 취미도 없고, 집에 쌓아두기만 하는 것도 아깝고, 그죠? 조회수도 좀 올라가고, 구독자도 좀 올라가고 하면 좋으니까, 그러고 있는 건데, 일체 외압 없이 솔직 담백하게 제 100%제 의견만으로 정직한 리뷰를 하는 거다. 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였고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도 이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 키보드를 드릴 건데, 지난번처럼 퀴즈 이벤트는 아니에요. 퀴즈 이벤트는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추첨하는 방식으로 이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요거 딱 한 대밖에 없고요. 받은 게 한 대뿐이라. 일단 기본적으로 댓글을 달아주신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택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 한 분을 추첨해서 드릴 거예요. 뭐 이미 이제 퀴즈 이벤트로 3관왕에 오르신 분, 2관왕에 오르신 분 다 계시죠, 그죠? 우리 상추상추님이라든지 반닥불가님 그런 분들도 계속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추첨은 다음 주 주말쯤에 뭐 짧은 라이브로 공정하게 공정함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짧은 라이브를 통해서 한 분을 추첨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저와 함께 이제 뜯어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볼게 우리가 배열입니다. 배열인데 요 위에 있는 게 일반적인 탱키리스 배열, 그리고 요 아래에 있는 게 지금 오늘 보실 TH85입니다. 딱 보면은 요거 한 줄이 줄었다. 그죠? 한 줄을 줄이고 요게 한 칸을 없애버린 다음에 방향키를 살짝 일로 밀었어요. 그죠? 안 그러면 여기 없어질 테니까 이렇게 밀었어요. 요런 배열이고, 실제로 이제 한 줄만 뺀 건데도 막상 딱 받아봤을 때 살짝 좀 허한 게, 좀 컴팩트해졌는데? 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은 85, TH85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키는 이제 84키인 것은 이제 함정이고요. 여기 있던 딜리트를 위로 올렸어요. 그죠? 올리고 인서트는 없애버렸고, 그 다음에 나머지 얘네들 6개 요거를 이렇게 탁 붙였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인서트가 없어진 것 같지만 사실 이 키보드는 QMK의 VR을 지원하는 키보드이기 때문에 이 키보드는 모든 키 그리고 자신만의 FN 단축키 조합을 마음대로 만들거나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FN 더하기 I는 인서트가 동작하게 해야지 라고 하면 그렇게 세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뭐 일단은 탱키리스 대비해가지고 한 줄이 줄어들어서 컴팩트해지기는 했지만, 근데 우리는 이 75배열이라고 하는 더 작고 요거보다 한 줄 더 없죠. 그죠? 한 줄이 더 없어서 더 작고 더 대중적인 배열이 있기 때문에 뭐 요 배열은 그냥 본인의 취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이 배열의 장점을 뭐 생각해 보자면 75배열 있죠? 75배열이 여기 보면 이렇게 탁탁탁 키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에 내가 이제 원하는 키를 넣었을 때 간단히 얘기해서 스텝 맞추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그냥 탱키리스 꼽듯이 그냥 여기다가 그냥 홈 앤드 페이지 페이지 다운 요거 그대로 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나마 장점이라면 장점이랄까. 실제로 예전에 바밀로에서 나왔던 키보드들 중에서 여기가 이렇게 없으면서 여기 4개가 있는, 그죠? 한 줄이 아니라 2줄이 있는 키보드가 되게 유행을 했었어요. 지금도 나온지 모르겠는데. 나는 매력적인 배열이다. 그리고 이제 외관 디자인으로 넘어가서 보시자면은 처음에 보고 이제
이 뒷면이 있죠, 요거. 이거 딱 보고서는 뭐야 이거 아무 기능 없이 그냥 단순하게 멋 내놓은 건 줄 알았어요. 망사 같은 거. 아, 그릴, 그죠? 그릴. 망사 아니고 그릴. 그냥 단순한 그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요게 LED, 지금 단색으로 해놨는데 여기 이제 RGB로 흐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요 LED 게이밍 감성을 챙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LED도 따지고 보면은 특별한 기능이 있는 건 아니죠. 단순 멋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좀 되게 좀 미래지향적인 SF적인 디자인인데, 우리가 저번에 봤던 우리 SPM의 몽돌, 이 SPM의 몽돌 요 디자인, 요 측면이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미래지향적이라고 해야 될까 같은 요런 느낌. 여기도 보시면 이제 좀 테두리 부분에 살짝 심심할까봐 좀 장식을 넣어둔 요 느낌도 좀 비슷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비슷한 컨셉이에요. 다만 이제 얘는 보면 측면에 이 파란색 보이시죠? 그죠? 요게 이 키캡 색깔이랑 깔맞춤을 한 부분인데, 요건 조금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 우리가 키캡 놀이를 할 거기 때문에, 그죠? 그 키캡을 변경할 때, 이게 좀 살짝 색이 튄다고 하면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겠어요. 뭐 까만색으로 뭐 칠해준다든지, 그죠? 자, 그리고 전고는 제가 가지고 있는 레퍼런스 있죠, 그죠? 요 플럼 니지에서 만든 아톰 66. 낮은 순으로 치자면 얘가 제일 낮고, 얘가 중간, 그 다음에 얘가 제일 높다. 제가 본 키보드 중에서 얘보다 전고가 낮은 키보드를 별로 못 봤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키캡. 키캡은 이런 이중사출 키캡이고, 얇은 키캡 아니고 적당히 두꺼워요, 그죠? 적당히 두껍고, 이중사출이라서 깔끔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재질은 PBT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폰트 품질이 조금 그런데 1, 2, 3, 4 쭉 가면서 3만 좀 유독 두껍죠, 그죠? 그리고 Q도 요 얇게 삐치는 게 좀 못생기기는 했어. 이 NMB랑 JKL이랑 비교해 보면 이 BNM 이쪽이 좀 많이 두껍죠, 그죠? 그냥 폰트가 좀 후졌다? 뭐 그래도 뭐 가격이 용서해주는 거라고 보고요. 그죠? 근데 얘도 싼데 폰트는 얘가 훨씬 이쁘죠, 그죠? 폰트는 얘가 훨씬 더 일관성이 있어. 한글 있어서 더 좋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정방향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불 켜지는 LED가 아래쪽, 남쪽, 이쪽을 북쪽이라고 한다면 이쪽은 남쪽이겠죠, 그죠? 그래서 좀 남쪽 이렇게 위치하도록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정방향이라고 그래요, 그죠? 스위치에 돌아가 있는 애들도 있는데 그런 걸 역방향이라고 부릅니다. 보통은 정방향을 더 선호해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여기 끼는 좀 비싼 명품 키캡 중에서 좀 두껍고 낮고 예쁜 거 그런 것들 좀 비싼 애들이 있는데 뭐 GMK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보면 역방향에서 간섭이 일어나서 여기다가 못 끼는 경우들이 있어요. 역방향이면. 그래서 사람들이 정방향을 좋아하는 거고 요거는 정방향이기 때문에 이 키보드에는 어떤 키캡을 껴도 다 잘 맞는다. 대신에 얘는 이제 불을 밑에서 밝혀주니까 투과각인 키캡들 뭔지 아시죠? 여기가 이제 밝게 빛나야 되는 그런 투과각인 키캡들은 보통 각인이 이렇게 위쪽에 있기 때문에 스위치가 180도 돌아가 있는 그런 역방향 키보드가 보면은 투과 키캡의 이 각인들을 밝히는 데 유리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상태면 이제 투과 키캡을 거의 뭐 못 쓴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남쪽으로 LED가 있으면 투과 키캡은 포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화려하게 RGB 조명들이 이렇게 밑에 쫙 깔려 있죠. 백라이트로, 그죠? 백라이트로 깔려 있지만 사실 이거는 아무 기능이 없는 그냥 감성템일 뿐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낮은 키캡, GMK 뭐 이런 거 포기 못한다 하시는 분들 이 일반적으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 정방향 남쪽 LED 이걸 선호를 많이 하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호밍키 요 F랑 J를 호밍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안 보고 딱 짚을 때 이렇게 이걸로 위치를 찾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레스트 포지션 요거를 찾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호밍키라고 하는데 이 호밍키의 F랑 J는 딱 보시면 이렇게 일자 돌기가 일자로 이렇게 쫙 있죠? 일자 돌기로 되어 있는 거고 딥DC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딥DC라는 게 뭐냐면 이 J랑 H랑 비교해 보시면 DC의 곡률이 다르죠, 그죠? 이게 한 스푼 탁 떠놓은 게 이 J 보면 훨씬 깊게 파여 있어. J랑 F랑,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딥DC라고 합니다. 그리고 LED가 이 세 군데로 나눠져요, 조명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깔려 있는 거 요걸 백라이트라고 하고요. 요쪽에 있는 거를 이제 로고, 지금 비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요 부분은 백라이트,
요 부분은 로고, 그리고 이 부분은 사이드라고 돼 있어요. 사이드. 여기서부터 쫙 여기까지. 지금 빨간색 단색으로 켜놓은 거고요. 요까지 되는 거. 요게 이제 사이드. 일단 로고랑 사이드는 이 비하에서 봤을 때 보면 효과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던데, 사실 제대로 동작하는 건 위에 그 칼라 웨이브 있죠? 그 두 가지 정도 뿐이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하나는 채도 조절까지도 가능했습니다. 그거 말고 나머지는 그냥 단색이더라고요. 그죠? 다 그냥 단색인데 아마 그 비하에서 설정 파일에서 이름을 바꿔줬어야 되는데 제대로 이제 반영하지 못한 그런 사소한 실수로 보입니다. 그래서 비하에서 보면은 뭐 컬러 웨이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다 단색이더라 라는 거. 근데 그건 사실 여러분들께서 고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만. 반면에 이제 이 백라이트 쪽 있죠. 요 키 밑에 깔리는 백라이트 쪽 요것들은 여러 가지 효과가 많았고요. 다 잘 작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RGB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가지고 몇 개만 확인을 해봤고요. 그냥 종류가 많네. 여기서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여기서 요거 누르고 요거 누르면 이렇게 효과가 바뀝니다. 뭐 효과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있는데 전 이런 거 보면 좀 정신 사나워가지고 최대한 차분한 걸로 놓는 걸 좋아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화려한 RGB 조명이 나를 감싸고 있을 때나 아니면 제가 살짝 뒤로 이게 몸을 젖혀가지고 누운 상태에서는 이 캡슐락 불빛이 안 보입니다. 캡슐락이 이렇게 딱 누르면은요, 얘랑 얘 사이에 비치는 요 불빛이 캡슐락인데 이게 잘 안 보이거든요. 제가 살짝 이렇게 누워 있으면, 그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요게 가뜩이나 도 쓸모없는 이 라이트가 인디케이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아쉽게도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좀 이제 아쉬웠습니다. 반면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거 보세요. 그죠? 요게 캡슐락 LED로 작동을 하죠. 그죠? 얘는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 얘는 그냥 요 밑에 요 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요 틈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도 뭐 애니메이션 자체가 끊김이 없고 부드러워가지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요. 그 다음에 VR을 한번 켜봤는데 이게 블루투스는 당연히 안 됐죠. 그죠? 얘를 하려면 보통 동글이나 유선 모드 요 두 개로 이제 했었어야 되는데 얘는 동글 모드로도 VR가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유선 모드로만 VR에 들어가실 수가 있다. VR을 들어갔을 때 레이어는 총 4장이 있어요. 그 중에서 0번째랑 2번째가 윈도우용이고요. 첫 번째랑 세 번째가 맥용입니다. 물론 뭐 맘대로 바꿀 수 있지만요. 이 USB 타입C 포트 있죠? 요거 옆에 보면은 이렇게 맥 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뭐 맥 모드, 윈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게 이제 실제로 무슨 기능을 하는 거냐면 비아에서는 이 기본 레이어, 디폴트 레이어라 그러죠. 디폴트 레이어를 0번으로 둘 거냐, 그럼 윈도우죠. 아니면 1번으로 둘 거냐, 맥이죠. 그런 거를 이제 변경해주는 기능일 뿐입니다. 그 QMK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쿼티 이외에 뭐 드보락이나 콜맥 같은 좀 희한한 배열을 막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매핑하셔가지고 이 스위치의 기능을 다른 쪽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맥 안 써, 나는 윈도우 안 써 하시는 분들도 이 내장의 레이어를 윈맥 구분 없이 지우고 아까 같은 식으로 다 매핑해서 쓰시면 되겠어요. 아까 보면 이제 일부 RGB 애니메이션 효과 이름이 뭐 잘못 들어가 있었다. 단색인데 뭐 안 바뀌어 있는 것 같다. 사소한 실수로 안 바뀌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빼고는 이 비아 자체는 반쪽짜리가 아니라 뭐 LT니 MT니 다 잘 되는 온전한 QMK랑 비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치. 이 스위치는 이제 기본적으로 윤활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받으신 다음에 별도로 윤활을 또 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조금 점도가 있는 윤활이기 때문에 살짝 댐핑감이 느껴지고요. 특히 이 스페이스바 같은 거 쳐보면 이제 살짝 좀 이 저항감, 댐핑감 이런 거 좀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보통 적축 정도의 키압 아니면 뭐 그보다 살짝 높은 수준의 키압이라서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좀 황축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고, 근데 사실 제가 황축을 쳐본 지가 좀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어쨌든 키압이 약한데는 아니에요. 약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좀 저압을 선호하기 때문에 요거보다 살짝 더 가벼운 쪽을 선호합니다. 얘가 확실히 조금 더 가벼워요. 조금. 그 이포메이커의 갤럭시 100이라는 키보드의 그 위스테리아 스위치가 참 좋았는데요. 적축보다도 살짝 낮은 키압. 이건 뭐 근데 이건 뭐 그냥 제 취향을 말씀드린 겁니다.
여튼 뭐 서걱거리는 소리도 없고 스프링 탱탱탱 거리는 소리도 안 나고요. 그다음에 과연알로 인해서 쩝쩝거리는 그런 소리도 없고. 요즘은 대부분 다 이렇게 스위치 잘 나오더라고요. 요즘엔 좀 이런 게 좀 당연시 되었지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 막 서걱서걱 거리는 소리 안 나는 그런 리니어 스위치를 누가 찾으면 막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막 다 달려들어가지고 사서 막 쟁여두고 막 그랬었습니다. 어쨌든 요즘은 보면은 이제 스위치가 다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핫스왑 키보드입니다. 그냥 이렇게 납땜 하실 줄 몰라도 스위치를 쉽게 교체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성품에 여분의 스위치가 2개가 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든든하죠,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키감. 요즘 뭐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씹어먹고 있는 그 가성비 키보드들, 뭐 독거미니, 그다음에 뭐 요런 거 있죠? 요런 애들. 요런 거들과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요거 몽돌 87W 요거랑 뭐 둘이 뭐 타건음이나 키감에서 뭐 유의미한 차이는 없습니다. 얘가 좀 더 키압이 살짝 셌다 정도. 전고도 조금 더 높고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TH85가 상대적으로는 얘보다는 좀 더 이 TH85가 로우 피치이긴 한데 둘 다 또박또박 좀 맑은 소리를 내는 편이기 때문에 뭐 누가 더 로우 피치냐 막 이런 것도 사실 따지는 게 큰 의미는 없어요. 뭐 뭐가 더 좋다 나쁘다를 말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냥 같은 성능에 같은 성향에 뭐 비슷한 볼륨에 하여튼 뭐 차이가 크게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소리가 예쁘고 매우 좋아요. 스테빌도 아주 잘 잡혀 있습니다. 이 뭐 찰찰거리는 소음 스트레스 없이 쓰실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대량 생산하면서 이렇게 잘 잡을 수가 있는지 너무 신기합니다. 제가 작업한 것보다 훨씬 잘 해놨어요. 그래서 스테빌도 완벽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와중에 이제 이런 기타 구성품 박스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이렇게 더스트 커버, 처음에 안 보여드렸죠? 더스트 커버 있고 뭐 품질 괜찮아요. 두께도 적당하고 해서 평소에 그냥 이렇게 먼지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덮어 두셔도 됩니다. 여분의 스위치 2개, 케이블은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페라이트 코어도 껴져 있는데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그리고 요거, 그리고 요 매뉴얼 두꺼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어로 된 거는 3장밖에 안 된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잔뜩 많은 기능들이 써 있는데 무슨 기능이 있는지를 한번 읽어보시는 거 좋아요. 이런 기능이 있구나. 뭐 윈도우 락이 가능하다라든지 아니면 배터리 잔량을 체크할 수가 있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이렇게 라이트 같은 것들도 이렇게 컨트롤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요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비하에서 다 본인들이 직접 원하는 대로 뜯어 고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장에서 처음 나왔을 때 초기 세팅은 이런 거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비하에서 뭐 위치를 딴 데로 옮기거나 아니면 필요가 없으면 그냥 없애버린다거나, 그죠? 다른 레이어로 뺀다거나 이런 것들, 혹은 조합키 없이 나는 그냥 홈키 누르면은 라이트 꺼줘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가능하니까 무슨 기능이 있는지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키보드를 리뷰하는 건 좀 싱거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즘 쏟아지는 가성비 키보드들이 하나같이 이 성능적인 측면에서, 품질적인 측면에서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뭐 더 올라갈 때가 있는지. 하여튼 보면은 하나같이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키감이나 핵심 기능에서 뭐 이런 데서는 까일 게 전혀 없어요. 뭐 기껏해야 그냥 배열이나 외관 디자인이 좀 다르다 정도, 그죠? 요즘 보면 다 똑같잖아요, 그죠? 이렇게 3가지 방식의 연결 지원하고 맥 위인 전환 버튼 있고, 요즘은 다 C타입에다가 무선되고 QMK에 비아 들어있고 홈떡이랑 가스켓 마운트로 키 소리도 대충 비슷비슷하고 하나같이 좋아요, 그죠? 진짜 그냥 배열이나 뭐 외관 디자인 좀 다르다 정도, 그런 거밖에 차이가 없는데, 예전에는 사실 생각하기 힘들었죠, 그죠? 뭐 스테빌이랑 스위치가 이것처럼 미리 윤활에 대해서 나온다라는 것 자체도 상상을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QMK랑 비아를 탑재한 키보드가 기성품으로 나온다? 이것도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축복입니다. 축복. 뭐 누군가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야, 광고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아니에요.
예전에 막 이런 키감을 만들어 내려고 막 한 땀 한 땀 막 정성 들여서 붓질하고 막 고생했던 조상님들이 보면 굉장히 진짜 허탈해 하실 만한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뭐 그냥 배열 따라서 취향껏 사시면 특별히 찾는 뭔가가 있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을 만족시켜 줄 만한 그런 물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튼 요 키보드는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뭐 배열이랑 디자인 보고 나는 텐키리스가 마음에 든다 하면 요거 몽돌 87W. 근데 사실 여기 좀 백팩에 들어가기 좀 애매해요. 그죠? 이 백팩에 들어가기 좀 길어. 한 줄이 없는 게 더 좋긴 좋겠어. 라고 하시면 요거 TH85 뭐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타건 영상을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 두 개 다 한번 쳐볼게요. 텔레비2